안녕하세요. 규현 티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투상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배우게 되었고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93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총 96페이지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정투상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려야 할지 그렇게 두 가지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크게 정투상도가 6면을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 정면도,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습, 평면도, 그 다음에 밑에서 본 모습, 저면도, 옆에서 우측면도는 오른쪽, 왼쪽은 좌측면도, 그 다음에 뒷부분은 배면도라고 지금 92페이지 잠깐 살펴보시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는 정투상도를 그리는 법, 투상각에 따른 정투상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만 봤을 때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제가 3D 프로그램을 가져옴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교과서 그림 로마 숫자 3-5번에 투상각에 따른 정투상법을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모양인데 제가 색깔만 좀 다르게 입혀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1각법, 그 다음에 2각법, 3각법, 4각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각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해를 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이해를 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그렇게 수식과 같은 개념,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얘는 그냥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평면, 자, 이 부분 수평면, 이 수평면과 그 다음에 수직면, 이 세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수직면을 교차하면은 네 가지 직각으로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각들을 각각 투상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투상도는 지금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물체를 투상할 때 어느 각에 놓고 투상하였느냐에 따라서 제3각법과 1각법으로 나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얘는 쓰이지 않는다. 지워버리고 지울게요. 얘도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1각법과 3각법만 쓰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림 3-5에 나와 있는 투상각 따른 정투상법 제3각투상과 제1각투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로 B에 있는 제3각투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각투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이 여기 있습니다. 눈. 자, 우리 지금 바라보는 이 위치가 우리가 보는 위치 눈이죠, 눈. 자, 이 눈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면, 이 해당 부분, 자, 여기 앞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3이 써져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면이 이쪽 부분이겠죠? 자,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상을 한다. 이 면에 투명하게 비치는 이 면에 투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곽선, 이 부분 잠깐 클릭하겠습니다. 이 외곽선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에 맞닿게 됐는데 이 선이 한번 이 투상면에 따라서 거치게 됩니다. 이 투상면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치,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 투상면에 내가 투상하고 싶은 물체를 맞닿게 해서 그 선을 따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 삼각법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이거는 우측면도가 되겠죠? 우측면도를 따냈습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왔어요. 위쪽으로 왔을 때도 내가 지금 눈이 여기 있어요. 눈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서 본 도면은 평면도라고 했습니다. 평면도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투상면에 따라서 맞닿게 되는 이 물체 윗부분, 이 윗부분이겠죠, 윗부분. 위로 쭉 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 이 투상면에서 이 투상면에 투상되는 물체, 위에서 본 모습. 자, 삼각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체가 있으면은 투상면을 거쳐서 내 눈에 인식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투상하고 싶은 물체가 있어요. 투상면을 거쳐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제3각투상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 3-5에 있는 제1각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까지는 삼각투상에서 윗면과 오른쪽 면을 살펴보았으면 이번에는 일각투상에서 윗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을 한번 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요 삼각투상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투상면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물체에 맞닿게 돼서 정투상도를 뽑아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일각투상 같은 경우는 눈이 있고 바로 물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이 아랫부분에 투상면이 위치함으로써 아까 제3각투상과는 반대로 눈이 있으면은 물체 먼저 나오고 투상면에 투상시킴으로써 도면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눈을 통해서 이렇게 물체를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따낼 수 있는 그 선 부분을 아래에 있는 투상면에다가 한번 투상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자, 투상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평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평면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저면도 아닌가요? 아랫부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투상도의 기본 6면도에 있는 저 기본 6면도는 바로 제3각법이 적용된 저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각법이 적용된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도면이 위치하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도면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위쪽에다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제1각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면을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우리 지금 이게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 이 눈에서 바로 물체가 나옵니다. 이 물체가 나오고 그 반대쪽에 있는 투상면에다가 바로 투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보시게 된 것처럼 오른쪽 면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지금 갔네요. 제1각법 같은 경우는 투상되는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위치랑 정반대 부분에 도면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우선은 잠깐 보류해두고 제가 이따 뒷부분에 제3각법과 제1각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밑에
육각형 1번 제3각법을 한번 볼게요. 물체를 제3면각에 놓고 투상하면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놓이게 되고 그림 3-6과 같이 상하, 좌우에서 본 모양이 보는 쪽의 투상면에 그려져 배열된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물체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물체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각, 이거를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눈이 보고 있는 물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런 투명한 투상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음으로써 물체에서 그려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면을 제3각법으로 뽑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3각법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표준 KS에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통 미국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산업기준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다수 국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1각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 1각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각법만 알아두셔도 무관합니다. 삼각법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면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삼각법이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앞면을 보면은 이렇게 앞면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 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 도면이 그대로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삼각법에 의한 정투상도 그리는 방법이 일각법으로 그리는 방법보다 덜 헷갈리고 그 다음에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삼각법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뒷페이지에 94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점의 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3-7 점의 투상 이걸 보시게 되면은 평화면, 입화면, 측화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봤을 때는 도대체 뭘 그린 거지? 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가로 A에 측화면에 점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그린 거를 지금 여기 이 윗부분 평화면, 그 다음 앞부분 입화면, 그 다음에 옆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 측화면 이거를 도면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입체처럼 표현한 게 바로 가로 B번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선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점선은 무시하시고 지금 점이 찍혀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평화면에 찍혀 있는 점 A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놨으면 A, B, C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입화면 앞부분이죠. 앞부분 입화면에 나와 있는 점 A 그리고 안쪽에 바로 측화면에서 보이는 점 A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앞면에서 투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입화면에서 투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점이 겹치죠? 자 지금 이 측화면에 있는 점과 여기 입화면에 있는 점을 앞에서 보게 되면은 얘네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데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화면에서 점이 어떤 것이 더 앞에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 그 점을 그려주시면 되고 선이나 이따 면도 하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앞에 먼저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기준으로 앞에 먼저 그려있는 그 선, 점
뭐 면을 그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점을 하는 거니까 자, 내가 입체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로 보면 더 쉬우려나? 자, 얘가 지금 입하면 딱 붙어서 그려져 있고 얘는 측하면 좀 중심 부분에 그려져 있죠. 근데 나는 입하면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투상도를 그리려고 해. 그러면은 자, 뒤에 있는 측하면 점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측화면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입화면에 있는 점이 같은 선상에 있지만 분명 얘가 더 입화면에 가깝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선 보시면은 얘랑 이렇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지만 입화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 얘가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측화면을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펼친 그림도 한번 볼게요. 펼친 그림. 자,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앞에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로 10원에 펼친 그림이라고 있죠? 자, 평화면은 여기, 그 다음에 입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점의 투상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에 같이 그대로 집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선의 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의 투상은 점과 점의 연결 또는 면과 면이 만남으로써 생기는 모서리를 투상하는 것으로 투상면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하신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입화면을 기준으로 자, 앞면, 여기 빨간 면이 입화면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선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윗부분에 평화면 AB,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입화면 AB, 그 다음에 약간 뒷부분에 측화면 A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입화면에 내가 투상을 하고 싶어요. 입화면에 투상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뒤에 있는 점은 생략이 되는 것처럼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앞에 있는 선만 투상이 돼서 그려지고 뒤에 있는 선은 생략이 돼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면도를 그리고 싶어요. 뒤에 있는 면 똑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 뒤에 있는 면을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이 뒤쪽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때요? 여기 측화면 기준으로 그려진 AB가 우리 뒤에 있는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가깝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제 삼각법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투상면이 하나 더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싶은 물체나 선, 점, 면들을 투상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배면 화면에 우리가 투상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은 도면에는 여기 입화면에 기준으로 해서 그려진 AB선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에 나와 있는 측화면으로 기준으로 그려진 AB가 여러분들 도면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가로 3번 면의 투상을 보겠습니다. 면의 투상은 3개 이상의 점으로 구성된 면적을 가지는 면의 투상으로 투상면에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나 면으로 투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투상면에 평행한 면은 실제 면적이 투상되고 투상면에 평행하지 않는 면은 실제 면적보다 축소되어 투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은 자, 볼게요. 자, 우선 입화면 쪽에 앞쪽에 그려진 면이 하나 있고 이거를
이거 왜 표시를 또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초록색 ABCD면 뒤에 있는 게 회색 ABCD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화면에 투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입화면에. 자, 입화면에 투상을 했을 때는 원래 크기의 면이 제대로 나오게 됐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면은 얘는 생략이 되고 앞에 있는 면만 제대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95페이지에 투상면에 평행하지 않는 면은 실제 면적보다 축소되어 투상된다. 이 말뜻이 뭐냐면은 자, 제가 자, 이번에 위쪽으로 가볼게요.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갔을 때, 자, 우리가 아까 입화면에서 보았던 면들이 위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서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로 C번에 입화면과 평화면을 펼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가로 C번에 입화면과 평화면을 펼친 그림, 이거를 도면상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이 면을 앞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지만 위에서 본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 도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화면에 나와 있는 일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과 선의 투상은 그래도 좀 쉬우실 텐데 면의 투상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상면이 어느 부분에 맞닿는지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제3각법에 입각하여서 투상면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도면 표현 능력이 길러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95페이지 제1각법입니다. 제1각법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1각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사용하지 않고 뭐 유럽이라 해도 뭐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극소수의 나라에서밖에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투상도 상호 관계 위치가 달라서 삼각법보다 투상도끼리 서로 비교 대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써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이거를 왜 이래요? 왜 일각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일각법 자체는 정말 우리가 수식 기호 있잖아요.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뭐 곱셈 이렇게 수학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각법도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이다 라고만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사는데 뭐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1각법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앞에 있는 거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제1각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 그림 3-10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눈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물체가 나옵니다. 이 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투상면을 둡니다. 투상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보고 있는 시각, 이 시각에 따라서 우리 지금 앞부분 보고 있어요. 앞부분 보고 있으면은 이 앞부분을 그대로 뒤에다가 투상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나는 앞에 있는 부분을 그렸는데 이 앞에 있는 도면을 원래는 이쪽 요 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입화면에 투상한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뒤쪽 배면도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정면도 위치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배면도 위치에 나오게 되죠. 일각법
원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면에서 물체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물체를 저기 투명한 지금 내가 투명한 물체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어요. 투명한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투상면에다가 쭉쭉쭉쭉 우리가 아까 점의 투상, 면의 투상, 뭐 선의 투상 다 배웠죠? 이거 배운 토대로 이렇게 또 뒷부분 투상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면은 이게 바로 제 일각법.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우측면도도 자, 내가 지금 오른쪽 면을 보고 있어요. 오른쪽 면을 보고 있는데 이 면을 그대로 눈 시각이 있고 바로 물체가 나오게 되고 그 물체를 뒷부분에 있는 이 투상면에다가 투상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면도가 생깁니다. 근데 우측면도인데 왼쪽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선생님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면의 반대의 도면이 그려진다. 우측면도는 왼쪽에 그려지고 만약에 내가 좌측면도를 그리려고 해요. 좌측면도는 오른쪽에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면이 원래 위치에 반대 방향에 그려진다고 제1각법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각법의 표시법입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각법의 표시는 그림 3-11과 같이 표제란의 투상칸에 제3각법 또는 제1각법이라고 문자 또는 각법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각법을 사용할지 3각법을 사용할지 근데 대다수 3각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표시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1각법, 3각법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뿔 모양 보면은 앞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 모습 이런 식으로 여기 프론트 앞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각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상한 그 면에서 반대편의 도면을 그려주면은 그게 일각법의 투상한 도면이다. 그래서 정투상도에서 정면도 자체는 그냥 가운데다 두고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 우측면도를 왼쪽에다가 넘겨서 그려주면은 가로 B와 같이 제1각법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아래 확인 실습 보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1번, 2번 각 투상도에 나타난 입체도의 면을 스스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각법에 입각하여 각 해당되는 입체도의 면을 적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